아,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파일 처리 입출력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학습 내용으로는 4년간의 기본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과 소스 프로그램의 문장 번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네, 학습을 위한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자, 아래 표와 같이 그 2010년부터 4년간의 월 평균 기온이 있을 때 이 월 평균 기온에 대해 매년 연 평균 기온과 4년간 월 평균 기온 그리고 4년 전체에 대한 평균 기온을 출력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든 자료는 파일로 생성하여 입출력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년치 그 연평균 기온이 있을 때 월 평균 기온을 아래에다가 구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 평균 기온을 이 행의 끝에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는 전체 4년치에 대한 평균을 기온을 계산하는 것이 이번 첫 번째 해결 과제의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매번 스캔문을 통해서 입력할 수가 없기에 편집기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어떤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파일로 먼저 생성을 하고요. 파일로 생성해서 하드디스크에다 넣은 이 자료를 프로그램에서 읽어온 후에 프로그램에서 읽어와서 어떤 작업을 해줍니까? 세 가지 작업을 해주는 거죠. 월평균, 연평균, 4년 전체 평균을 구해서 다시 어디다가 그 내용을 다시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즉 보조기억 장치에다 파일로 생성해서 저장한 후에 그 처리된 내용을 다시 읽어서 파일로부터 읽어가지고 화면에다가 출력해 주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자, 분석에서의 그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자, 실수형 2차원 배열 T는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자료를 2차 배열 형태로 해서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변수 row와 col은 데이터가 4년치가 있으므로 4개의 행 그리고 12개월치니까 12개의 그 열이 행과 열을 정의한 매크로 정의상수로 사용될 것이고요. long 타입의 이어는 자료의 시작 연도를 의미하는 그런 매크로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 파일 포인터 in과 out. 이 기본 데이터는 파일에 저장될 거고요. 3개의 기온이 연산된 그 월평균, 연평균, 전체평균이 계산된 것은 out이라는 그 파일 포인터를 이용해서 자료가 그러니까 다시 재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변수는 파일 포인터, 자료형이 특이하죠.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 얘는 가면은 정수값이 있고 얘는 가면은 파일이 있는 그러한 자료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더블형인 실수형 2개 있죠. rowSum과 colSum은 12개월 기온 누계와 4년 월의 월별 누계를 위한 변수로 사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TOT는 전 4년간 전체 기온 누계로서, 그리고 IJ는 2차원 배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제어형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파일 포인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FP. 자, 이 세 개의 그 변수는 모든 처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원본 자료와 계산된 자료가 있을 때 그 계산된 자료를 읽어와 가지고 화면에다가 출력하기 위한 그러한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파일 포인터 FP와 인덱스로서 IJ 그리고 4년치 기온이라든지 연간 평균 기온, 월 평균 기온을 임시 저장하기 위한 변수 T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부분입니다.
입출력 설계는 이와 같이 많은 자료가 있겠죠. 이 많은 자료는 스캔문을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 놔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편집기에서 그 자료를 덤프해 갖고 온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편집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다 입력해 놓고서 파일명을 뭐로 data.txt로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를 해서 다시 파일로 또 만들면은 그 내용이 보조기억장치 파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내용을 이렇게 타이틀을 줘가지고 다시 출력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 양식은 연도가 있고 1월에서 12월 연평균과 여기에 월평균을 이렇게 해서 계산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 주요 알고리즘입니다. 주요 알고리즘은 맨 먼저 std.lib 파일 포함이 되는 거죠. 필요한 파일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쓰기 위해서 포함시켰고, 행과 열, 크기, 그리고 자료 시장 연도와 관련된 내용을 매크로 함수로 먼저 정의합니다. 그리고 원형 함수 display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프로토타입 함수를 선언해주고, 메인 함수에서 처리해준 내용은 먼저 배열과 누계 등 각종 변수와 파일 포인터를 선언한 후에, 파일 포인터 선언한 후 거기다가 파일을 연결시켜 줄 때 파일을 오픈해 주는데, 파일 포인터 선언한 파일을 오픈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을 해 주는데 오류가 발생하면은 에러 메시지만 나오고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4년치 자료를 데이터 텍스트로부터 입력받아서 어디에다가 배열 T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배열 T에서 연평균과 기온, 연평균 기온과 월평균 기온, 그 다음에 4년치 전체 평균 기온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3개의 기온을 계산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된 내용을 바로 어디로 3개의 내용을 report.txt 파일로 생성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일에는 원본 데이터만 있지만 이 파일에는 이러한 내용, 연평균 기온, 월평균 기온, 4년치 전체 평균 기온이 포함된 그러한 파일로 하나 새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처리 내용은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새로이 생성된 파일을 타이틀을 부여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한번 다시 출력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됐으면은 입출력 파일 포인터를 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주요 처리 과정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파일을 열었으면은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는 거. 만약 파일을 닫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은 그 자원, 그 파일 포인터, 뭔가 가리켰던 그 내용을, 그 자원을 다른 응용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 함수 부분이죠. 디스플레이 함수는 여기서 호출하는 거죠. 여기서 호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내용 똑같이 파일 입력용 파일 포인터를 선언하고요. 배열도 선언하고 자료 읽어와야 되니까 입력 파일 오픈하고 포인터 할당합니다. 타이틀 화면에 내보내고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받아 출력하고 파일 포인터를 닫는다는 거. 자, 이 메인에서 이 파일을 열 때 어떤 유형으로 열어주냐면은 쓰기용으로 오픈을 합니다. 써서 결국 파일을 생성하는 거죠. 파일이 생성됐으면은 이걸 닫고요. 파일을 닫고 다시 어디에서 이 생성된 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용으로 읽기용으로 파일을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자료를 가져와서 출력한 후에 그 다음에 파일을 닫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report.txt는 메인에서 쓰기용으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는 읽기용으로 해가지고 사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이 아닌 그 주요 처리 사항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옮긴 그런 내용이죠. stdio 포함시키고요. stdlib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stdlib 같은 경우는 여기 exit 있죠? 이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5행 13년로 됐다. 지금 내가 사용할 자료에 대한 그 테이블 크기를 미리 정의하는 거죠. 원래 데이터가 4개년도에 12개월이면은 4의 별의 크기는 4의 12가 돼야 되는데 하나씩 더 키운 이유는 연 평균과 월 평균을 더 구해서 이 곳에서 그냥 그 테이블에다 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씩 키운 거고요. 자료의 시작 연도는 2010으로 매크로 사용수를 정의를 했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앞에 샵으로 나오는 것은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해 주는 거라죠. 전처리기가 파일을 포함시키고 상수 이렇게 니모닉으로 기호로 된 것을 다 숫자로 치환한 후에 치환해 준 후에 컴파일러에게 번역하라고 이렇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원형 함수 디스플레이가 사용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입력과 아웃풋. 자, 얘는 원본 데이터인 data.txt를 읽어오기 위해서 얘는 계산된 파일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포함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report.txt를 위한 파일 포인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열의 모든 값은 다 제로로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용하는 변수 초기화시켜줬죠. 제어 변수 ij. 자, 파일 포인터 오픈과 파일 포인터 할당입니다. fopen s를 이용해서 이 파일 포인터, 얘가 가리키는 그 주소, 걔에다가 이 파일을 읽기용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럼 이 in이 가리키는 곳을 가면 하드디스크 상에 뭐가 있습니까? data.txt 이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자, 얘는 아웃풋입니다. 이 파일 포인트에다가 어떤 파일을 얘를 한다갑니다. 어떤 용도로? 쓰기 용도로. 그럼 얘가 가리키는 곳을 가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파일을 쓰기 위한 시작 어떤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이렇게 파일을 열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만약 열다가 파일 포인터 열다가 하드디스크에 뭐 잘못이 있거나 뭐 모순이 생겼거나 기스가 났거나 뭐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널 값을 이 함수는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널 값이라면 즉 in과 out에 널 값이 존재한다면 파일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도 못 여는 거죠. 파일을 오류내고 프로그램은 강제 종료가 됩니다. 자, 강제 종료가 안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이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i 로우보다 작은 거, 칼보다 작은 동안은 일씩 뺐습니다. 왜? 5, 13 하나씩 키웠죠. 그래서 t라는 배열 속에다가 자료를 하나씩 읽어오는데 어디로부터 읽어오냐? scan fs가 아니라 밑에 앞에 f가 붙었죠. 이 f는 파일의 의미입니다. 파일. 그래서 이 in에서부터 in은 어디입니까? 여기 data.txt죠. 하나하나씩 자료를 읽어다가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읽어오면서 어떻게 하죠? TOT에다가 그 연도의 전체 몇 개죠? 4개년도 곱하기 C니까 총 48개의 기온을 온도를 여기다가 딱 누적시키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입력받은 후에 여기서 연평균을 계산을 해 줍니다. 자, 연평균 계산할 때 i는 행을 나타내고 j는 월을 나타내는 거죠. 월. 자, ij가 바뀌어가면서 2010년도 온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j는 0에서부터 11까지 변해가면서 12개월치 온도를 읽어다가 썸에다 주고요. 그 12개월치 온도를 12로 나누니까 연평균이 되겠네요. 연평균 i번째, 즉 i가 제로면 2010년도인데 10년도에 11번, 그러니까 10이면 결국 11번째, 13번째가 되네요. 13번째 칸에다가 연평균 값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월 평균은 또 어떻게 갔나? 첨자가 바뀌죠. 자, J는 아까 뭐라 했죠? 어떤 용도로? 1월, 2월, 3월 이렇게 변해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월은 그대로 나누고 뭐가 바뀝니까? 먼저 행이 바뀐다는 얘기는 ij 할 때 요거 j가 1일 때 i는 0, 1, 2, 3, 10년, 11, 12, 13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일 때 4개년도 온도를 계산해서 나눠서 그 평균, 즉 i가 j가 0일 때 1월일 때 맨 끝에다가 1월 평균을 넣고요. 다시 올라가서 j가 1이라는 얘기는 2가 되는 거죠. 2월일 때 연도 평균 값을 계산해서 평균 합계를 2개를 계산하고 또 2월의 평균 값을 4로 나눠서 계산해서 i가 1일 때, 즉
2월달 온도를 끝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월 평균 기온도 계산이 되고요. 그럼 4년 전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TOT. 아까 입력받으면서 48개를 다 더했죠. 다 더했기 때문에 그 다 더한 값을 행 빼기 1, 열 빼기 1. 왜 뺐는지 알겠죠? 아까 맨 끝에는 연평균이, 맨 아래는 월평균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실제 데이터는 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일씩 뺀 그 값으로 나눈 결과를 이곳에다 저장해 주게 됩니다.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정수, 연산, 정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로 처리를 해 준 거죠. 실수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실수 나누기 실수에서 결과 실수가 나올 수 있도록 소수점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어떤 테이블? 이 T라는 테이블에다가요. 어딨죠? T라는 테이블 여기요. 이 테이블에는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여기 되면은 연평균과 월평균이 다 계산되고요. 전체 평균도 계산이 되는데 IJ가 월 행과 연과 월을 바꿔가면서 그 내용을 어디다가 out이라는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다가 출력을 합니다. fprint f. 자, fprint f. 이 f는 포맷이라고 했죠. 양식의 의미를. 이 f는 파일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포인터에다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이 양식대로 자료를 출력을 합니다. 자, 출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바꾸는 거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한 줄 한 줄씩 온도를 출력하고 줄을 바꿉니다. 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라이트 되고 파일 포인터를 닫으니까 이제 더 이상 파일 읽기 열기 없는 거죠. 없고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함수 호출하면 궁극적으로 저장됐던 내용이 연평균, 월평균, 전체 평균 갖고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디스플레이 함수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디스플레이 함수는 특별히 받는 값도 없고 돌려주는 값도 없습니다. 자, 파일 포인터 하나 알고 제이변수 행과 열, 연과 월을 제어하기 위한, 그리고 값을 읽어올 때 사용하기 위한 임시 변수 t 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f 오픈 문장을 이용해서 fp 이 포인터에다 어디를 가리키게 합니다. 어디? 읽기용으로 얘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이미 이 안에 존재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이미 아까 생성을 했고 존재했고요. 이 파일이 있다면 그걸 읽기용으로 만들어서 얘한테. 얘는 여기를 이제 가리키게 되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준비가 됐다면은 타이틀 내보내죠. 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i가 0이라는 얘기는 10년도, 11년도, 12년도, 12년도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i 값이 이 값보다 이게 5인데 5보다 결국 4가 되겠네요. i가 0, 1, 2, 3, 4, 0, 1, 2, 3 이렇게 변해가겠죠. i가 0, 1, 2, 3, 4까지 변해갈 텐데 그것이 이 4와 같지 않은 동안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2010이었죠. 2010 더하기 1, 0이니까 처음엔 얘가 0이니까 2010 더하기 0이니까 2010을 찍고 연을 찍은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를 요것에 의해서 연도글을 찍게 되고요. 월 평균은 어디냐면 맨 나중에 있죠. 맨 나중에 이게 4가 아니고 맨 끝이라면은 그렇지 않고 맨 끝이라면은 월 평균을 이렇게 찍어주고 데이터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 줄 한 줄 찍을 때마다 이걸 찍을 건지 이거만 찍을 건지 체크한 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내용, 1월에서 12월까지 내용을 얘로부터 갖고 오는 거죠. 얘가 뭐였습니까? 읽어오는 거죠. 참 읽어옵니다. 얘는 뭐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임시 공간 잡아놓은 건데 어디로부터? 얘로부터 FP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은 FP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여기였죠. 그래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읽어온 데이터를 찍습니다. F5.1
5자리, 전체 5자리인데 소수점 하나를 포함한 이런 형태에서 자료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다 출력하고 한 줄을 출력하고 나면 줄 바꾸고 또 한 줄 출력하면 줄 바꾸고 하다가 몇 번을 i는 0에서부터 4까지 결국 하나, 둘, 셋, 넷, 5개 5번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 파일 포인터 닫고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파일로부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파일로부터 자료를 읽어와서 처리를 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실행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런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고요. data.txt 데이터가 미리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가 생성되는 겁니까? report.txt가 또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상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원본 데이터, 시험을 봤다면 시험 성적 데이터, 이것은 그 시험 성적에 대한 합계, 평균, 뭐 등수가 들어있는 성적 테이블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다시 쓰기가 아니라 읽기용으로 해가지고 불러와서 출력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학습으로서 파일 처리와 관련된 그 기온 처리를 마치고요. 두 번째 학습을 위한 해결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줄번호가 없는 C소스 프로그램의 파일을 입력받아서 줄번호를 부여하면서 화면에 출력함과 동시에 줄번호가 있는 파일로 저장하는 시스템 명령어 요 명령을 하나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의 양식은 명령어가 있고 매개 변수 2개를 받습니다. 이 명령은 어디서? 도수창에서 실행되는 거죠. 도수창에서 엔터키 탁 치면은 이것을 받아서 이것에 줄번호가 부여한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줄번호가 없는 예를 이 파일로부터 입력받아 줄번호가 부여된 후에 이 파일로 출력한다는 얘기는 파일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어떤 줄번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lnprint.exe 이 파일이 만들어질 텐데요. 요것을 도수창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얘는 문번호가 없고 얘는 문번호가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얘는 레포트용,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하겠다 어떤 의미로서 파일 생성 명령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코딩하기 위한 분석 단계에서의 변수와 자료형은 메인 함수에서 사용될 정수형 argc 그 다음에 문자형 포인터 배열 argv입니다. 메인 함수의 어디에? 매개 변수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void 그 다음에 main 한 다음에 main 한 다음에 뒤에 여기 아무 매개 변수가 없는데 이제부터 2개의 매개 변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2개의 매개 변수를 쓰는 이유는 시스템으로부터 즉 우리가 뭐랄까요 그 콘솔 프로그램, 도스 프로그램 같은 걸 실행시키면은 거기에서 명령을 주게 되는데 그 명령 도스 창에서 그 콘솔 창에서 주는 그 명령어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번호 카운트 위한 정수형 변수 ln 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온 파일 한 줄 한 줄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 파일을 임시 저장하기 위한 문자형 배열 버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 fp1과 fp2가 있습니다. 뭐뭐.c를 위해서 얘는 줄번호가 있는 그런 파일 생성용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입출력 양식, 프로그램이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입력 양식은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 이것의 파일명은 뭐 add c.c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면은 fld.c 뭐 이런 프로그램 될 수 있겠죠. 줄번호가 없는 거. 그리고 출력 양식은 이렇게 앞에 문번호가 붙는 그런
이 파일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이 파일의 각 줄에다 앞에다가 이거 더 추가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요 처리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stdlib 파일을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라는 매개 변수,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도스 창에서 콘솔 창에서 ln print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제 쓸 텐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ln print.c로 해서 컴파일 하면은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print.exe가 만들어져서 얘를 갖다가 쓸 거고요. 샘플로서 add.c라는 파일을 add.ln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라고 명령을 주고 엔터키를 칠 텐데,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은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 얘는 어떤 값을 받냐면 콘솔 창으로부터 여기에 단어가 몇 개 있지 해가지고 3이라는 값을 받고요. 얘는 말 그대로 문자형 포인터 배열입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배열은 어떤 값을? 이 값을 갖고요. 두 번째 배열 값은 어떤 값을 갖습니까? 이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열은 어떤 값을? 세 번째 나온 아규멘트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 자, 그걸 갖고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처리 내용. 입출력 파일 포인터, 줄번호 변수, 자료 입력 변수를 먼저 선언해 주고요. 입출력 파일을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 포인터를 할당을 합니다. 그 할당할 때 얘와 얘를 위해서 파일 포인터 오픈하고 할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이 정상 오픈이 됐는지 확인하고, 정상 오픈 됐다면은 입력 파일이 끝이 아닌 동안에 얘를 한 줄 한 줄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끝이 아닌 동안에 다음을 반복을 합니다. 읽어온 자료에 줄번호를 부여해서 화면에다 출력하면서요, 파일로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줄번호를 증가시켜서 또 읽어와서 줄번호 부여하고 화면 출력하고, 화면 출력할 수도 있고 옵션입니다. 그리고 파일에 생성을 하고. 자, 언제까지?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얘의 파일의 끝, end of file, 끝을 만나면은 자동으로 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오픈했다면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닫고서 처리 과정은 마치게 됩니다. 이 주요 처리 과정을 그대로 한번 코딩을 해본 거죠. 프로그램 이름을 lnprint.c로 했을 때 실행 파일이 lnprint.exe2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exe2로 만들어지고 도스 콘솔 창에서 print add.c 그 다음에 add.ln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하나, 둘, 세 개의 값이 있다고, 매개 변수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매개 변수가 받는다고 그랬죠. 세 개. 문자형 포인터 배열은 각각 어떤 값을, 얘를, 그 다음에 얘 값을 이렇게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 배열의 첫 번째 값, 얘는 두 번째 값, 얘는 세 번째 값이 됩니다. 자, 파일 포인터 fp1과 fp를 선언해주고 줄번호 부여 1로 추가시켜줬죠. 한 줄 한 줄을 읽어오기 위해서, 이 소스 프로그램스 읽어오기 위해서 버퍼 256바이트 설정했고요. fp1과 fp2에다가 뭐랄까요? 파일을 포인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 표현은 표준 NCC에서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실제 최근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F 오픈 밑줄 S 준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죠. FP1 콤마 그 다음에 ARGV1은 뭘 용도로? 읽기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에는 FOPEN 밑줄 S FP 주소 연산사 써주고요. to ARGV 이 세 번째 파일에 있는 파일은 어떤 용도로? 쓰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기 한번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해주고요.
이거 좀 최근 버전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차이점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두 개, 얘와 얘를, 즉 얘와 얘가 뭡니까? 얘하고 얘죠. 얘를 하나는 읽기용으로, 하나는 쓰기용으로 열어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FP가 만약 없다면은, FP가 없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while문에서 fgetSA에서, fgetS는 stdio.h에서 지원해주는 함수죠. 어디로부터? 얘가 가리키는 파일 포인터 fp1으로 가리키는 것부터 255개의 문자, 즉 한 줄을 읽어와서 어디다 줍니까? 버퍼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넣는데 만약 그게 잘못됐거나 끝이라면은, 널이 아닌과 같지 않다면, 파일의 끝이 아니라면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파일의 끝이 아니라면은 그 내용을 화면에다가 내보이는 거죠. 두 자리로 해서 뭘 합니까? 줄 번호를 쓰고 여기에다가 그 코딩한 내용이 여기에 쭉 연이어서 한 줄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합니까? fprintf를 이용해서 얘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그 내용을 뭡니까? 얘는 프로그램이죠. 얘는 뭡니까? 줄 번호죠. 줄 번호를 여기다가 출력해 준다. 자, 여기다 출력해 준다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얘는 결국 얘가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 상에 add.c가 있다면 이제 add.ln도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add.c로부터 모든 그 파일을 다 한 줄 한 줄 다 읽어올 때까지 계속 화면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파일 포인터를 닫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편집상에서는 아무 확인할 게 없습니다. 자, 확인할 게 없고 이 파일이 만들어진 곳에 가서 얘를 사용하든지 이 파일을 복사해 갖고 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폴더에서 또 그 콘솔 창을 열고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게 원본 소스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add.c 프로그램인데, 파일인데요. 얘를 어디상에서 지금 이 실행 파일이 이 경로 쭉 따라서 여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일로 갖고 와서 어떻게 add.ln으로 바꿔줘라 하고서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 일단 쭉 비춰진 거죠. 문 번호가 부여졌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차이는 문 번호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add.ln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add.ln은 현재 이 폴더상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그 편집기를 통해서 열어보면은 add.ln이 이렇게 문번호가 먹여져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번호는 편집기에서 제공해주는 그 문번호고요. 얘는 아예 파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번호인 거죠. 두 번째 예제는 우리가 결국 뭘 한번 만들어 본 거냐면 시스템 명령어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리눅스 시스템을 배웠을 텐데 리눅스 시스템에서 cat 해가지고 뭐 add.c 하면은 이 파일을 보여주죠. 또는 뭐 그 가장 많이 쓰는 ls 밑줄 s 치면은 현재 폴더에 있는 뭐 파일 리스트를 쭉 보여주죠. 자, 이때 cat도 누군가가 짠 겁니다. cat.c 컴파일, 링크 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cat.exe ls도 마찬가지입니다. ls.c 컴파일 하면은 ls.obj가 만들어지죠. 이거 실행하고 링크하고 나면은 ls.exe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리눅스 시간에 갖다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익혀둔다면은 리눅스 명령어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5주차 요약입니다. 이번 주에는 4년간의 기원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과 소스 프로그램의 문장 번호 매기는 프로그램을 한번 학습해 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다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 파일 입출력 처리 함수를 활용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1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